최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심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대목을 놓칠까 상인들의 우려도 큽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소비 활성화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함양 누이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군과 군의회와의 의견차가 봉합되면서 함양군청 구내식당이 있던 청산의 부지에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는 5월의 대표 축제인 진주 농계제와 함께 이번 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주 경기장인 진주 종합경기장도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사천 방문회에 맞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경관 개선 등 도시 미관부터 가꾸어 재방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연일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기업뿐만 아니라 민생 체감 경기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상황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초 정부는 민생 경제와 대외 신인도 회복 등을 올해 경제정책 핵심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민생 신속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 변경하는 한편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총 18조 원 규모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춘 지역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남도가 자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먼저 민생 부분에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한편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관광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 주거비와 돌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들도 적극 추진됩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령 계층별 맞춤 지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은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지원에 집중하고 중장년층은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주력 산업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에선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과 역량 강화 지원이 이뤄지며 규제 완화와 등산로 활용 등을 통해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경남도는 이번에 내놓은 전략들이 형식에만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 도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시민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전통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는 2만 원 가가 있어. 뽀쪽이도 3만 원 가가 있어. 뽀쪽이. 손님을 붙잡으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발길을 멈춰 세운 시민들은 더 나은 생선을 고르기 위해 눈이 바쁩니다. 설날을 코앞에 둔 22일 진주의 한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마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제수용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방문했지만 대목을 앞두고 높아진 체감 물가에 선뜻 지갑 열기를 주저합니다. 제가 가게를 경영하는데 양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소폭보다도 대폭으로 너무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대목이라서 그런지 설을 앞두고 많이 올랐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과일과 야채, 건어물까지 죄다 오르다 보니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 다 올랐어.
올랐어요. 다 올랐어.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전에 설 안에는 다 뭐 만원상하는 게 12,000원 세비고 막. 배추나 무는 거의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는 저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싸다고 많이 구매는 하시러 오십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2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785원. 지난해 3,164원보다 50%가량 상승한 시세입니다. 김장 시기에 이어 명절 여파에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배추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일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배 10개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33,000원에서 46,000원 선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은 물가 상승이 전통시장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 공공기관도 합세해 지역 화폐 사용과 장보기 행사 진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설과 같은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과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 등으로 중장기적 소비심리 전망세도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설을 앞두고 높아진 물가로 손님과 상인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함양 누이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군의회와의 의견차를 봉합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건데요. 다만 공사 기간 동안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의 불편은 일부 발생할 전망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청 구내식당이 있던 청산의 2,000제곱미터 부지. 이곳에 국민들에게 교육과 일자리,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누이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면적 5,400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군청 직원들의 구내식당과 가족센터, 청년 꿈 제작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모두 199억여 원이 투입되는데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층에는 행정지원실, 일자리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 사무 공간과 다목적 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끝으로 4층에는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누이센터는 부지를 둘러싼 군과 의회의 의견차로 추진 단계에서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군의회는 협소한 청사 용지에 군청 본관보다 더 큰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혼잡을 우려한 반면 군 측은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군이 층수를 한 단계 낮춰 연면적을 1,000제곱미터 정도 줄이는 등 한 발 물러서며 일단락됐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착공과 더불어 읍을 중심으로 군민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이센터가 완공이 되면 우리 군의 부족했던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다만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청사와 3km 떨어진 농업기술센터 내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군청 직원들의 불편은 일부 발생할 전망입니다. 군은 임시식당으로 군청 내부와 인근 건물 등의 장소를 검토했지만 예산 소요가 커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식사가 가능한 간이 휴게소 설치, 차량 운영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과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 조영순 대한상의 상무이사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박재환 경제교육단체 협의회장은 기업가 정신 교육, 체험과 연계한 소통, 홍보의 거점 베이스 캠프가 절실하다며 기업가 정신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은 정부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빛 진주 실크 등 전시가 1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립니다. 상파울루와 니테로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열리게 된 이번 전시에는 1,200여 개의 실크 등으로 만든 터널과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홍보관, 한복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빛, 진주 실크 등 전시는 지난 2023년 11만 명, 지난해 12만 명 이상의 현지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진주 실크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5월의 대표 축제인 진주 농계제와 함께 이번 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진주 종합경기장도 새 단장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주 종합경기장. 푸른 잔디 축구장과 육상 레인이 있던 곳이 모두 파헤쳐져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인 트랙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수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 오는 5월 진주에서 열리는 경남 도민체전을 위해 새 단장에 나선 겁니다. 일정 공인을 마치고 나면은 유상 공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신기록이 나온다 하면은 기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추후에 완성되게 되면은 한 4월 초, 3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계획도 진행하고 모든 행사를 주 무대로 사용해가지고. 지난 2018년 이후 다시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진주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종목별 경기가 진주 전역에서 펼쳐지고 또 진주관 외인 인근 서부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6개 종목의 참가자와 선수단 등 2만여 명의 방문이 기대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22일 진주시청에서는 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전광판 개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남도 체육회 등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 의원들과 봉사단체까지 모두가 진주 도민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특히 진주시는 5월에 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전을 문화와 체육 행사가 융합한 문화체전으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농계제를 우리 도민체전과 함께 개최를 하도록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의 문화도 이렇게 잘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문화 체육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강한 진주에서 하나된 경남의 힘이라는 구호로 진행되는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간 진주 논계제와 함께 진주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사천우주항공컵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대회에는 전국 유도 동호인 선수 및 관계자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구분된 가운데 유치부에서 일반부까지 연령별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사천시는 유도 본고장의 명성과 우주항공 도시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체 종사자와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정책 자금이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중기청과 사천시, 중진공 등 관계기관은 부스를 열고 지원 정책을 상담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사천 방문의 해에 맞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선 도시 미관이 중요한데요. 깨끗한 거리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재방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삼천포항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환경공무직 직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새해를 맞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창 간담회입니다. 올해는 외지인 방문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깨끗한 환경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가 사천 방문의 해인 만큼 우리 사천시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방문객 위주로 찾는 관광지와 도심 중심으로 청결한 이미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유휴부지엔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동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환경공무직들은 더 열심히 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사천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에 동참하여 열심히 좀 해줬으면 환경공무직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경관 개선 작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진행된 공군부대 외벽 경관처럼 우주항공 특화 거리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도시 이미지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5 사천 방문의 해! 화이팅! SCS 강진성입니다. 남해 군립 노인 전문 병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병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군은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보건소가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 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병상을 기존 5병실 28병상에서 6병실 32병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1병실당 4명의 간병인이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1인당 15일로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지역구인 사천시, 하동군 관련 배수 개선 사업으로 198억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신규 착수지로 선정된 사천시 성문지구와 하동군 진교지구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문 등이 설치돼 농경지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동읍과 사천 곤명면 등 계속 사업지구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올해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진주시 재향군인회가 지난 21일 2025년도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원과 대의원 95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업무 감사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또 2024년 우수회로 선정된 사복면회와 홍신일 이사 등 1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안보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진주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한 해 1,235명이 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를 조회해주는 제도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3년간 8,660명의 신청을 받아 15,757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235명에게 4,720필지를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우정학사가 2025년 대입 수시 전형에서 23명이 합격하며 역대 최고 진학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우정학사생 중 12명은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최종 등록했습니다. 또 경상국립대 의대와 카이스트 등 지방거점 국립대에도 다수의 학생이 진학했습니다. 한편 우정학사는 선발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 수업과 진학진로 컨설팅,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내 업체에 바이오 염료 안정화 기술을 이전하고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술원은 반영구 화장과 문신 염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주식회사 지바이오닉에 이전했습니다. 앞서 기술원 연구팀은
중금속 검출과 부작용 등 기존 문신 염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 개질 기술로 안정성을 향상시킨 고품질 염료를 개발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컵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둥그렇게 모여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들, 안전모를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함양군과 함양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 지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설 연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시설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수장과 전기차 충전소, 방화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위험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안전한 설명절이 기대됩니다. 활짝 핀 미소와 손가락 하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행복하고 따뜻한 나눔 실천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매년 설이면 남해교육지원청에선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펼쳐지는데요.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역 아동센터 4곳을 찾아 성금 80만 원과 생필품 등을 기부했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남해교육지원청을 칭찬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모인 사람들, 설 연휴 귀향객들이 무사히 고향집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산청군이 미리 도로 점검에 나선 건데요. 관계자들은 상습 결빙되는 도로를 비롯해 위험 구간 도로를 살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은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한컵광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인데요. 대기정체 지수도 높아 공기질이 더 좋지 않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진주,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은 가운데 세종은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간조 시각은 밤 9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종일 흐리다가 월요일에는 눈 또는 비 소식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